최근에 이제 에사비가 여러 가지 제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게 위장장애가 심하게 발생해서 골밀도를 찍어봤더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철 얇아진 옷차림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욱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에사비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 발효되어 있는 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부기가 좀 빠지는 등의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도 에사비를 즐겨서 드시는데요. 아들아, 너도 한번 좀 먹어봐라. 그래서 본인이 사셨던 사과 식초를 한 병을 저한테 큰 걸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위장장애가 심하게 발생해서 예전에 이제 레몬즙 먹었을 때와 좀 비슷한 경험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먹다가 저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자연 발효된 에사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초도 식품을 좀 연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소화 효소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에사비를 먹었을 때 확실히 소화력이 더 좋아진다고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반면에 저처럼 위식도 역류증이 좀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일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봐서 속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거나 가스가 좀 차서 복부 팽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역류가 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과 식초인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식초 자체가 이뇨작용이 좀 촉진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부기도 좀 빠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뇨작용이 일어날 때 칼륨이 함께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심장 근육이 뛸 때 칼륨의 전해질 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칼륨 혈증에 빠지게 되면 이 급성 심근경색증도 유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칼륨을 조절하는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고, 일부 고혈압 약 중에서는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에사비를 함께 복용하면 이뇨작용이 더욱더 촉진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칼륨 저하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됐던 한 케이스 리포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28살이었던 여성분인데 하루에 한 200cc 안팎 정도의 꽤 많은 용량의 에사비를 6년간 섭취를 해왔었던 거예요. 저칼륨 혈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골밀도를 찍어봤더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오랜 기간 동안 먹는 것은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 달걀 껍질을 녹여서 만든 이제 칼슘을 보강한 에사비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좀 줄이기 위한 제품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치아는 범람질에 의해서 이렇게 겉을 둘러싸여 있고 이것으로부터 치아가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식초가 이 범람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 부식을 아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안 그래도 치아의 손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신경치료를 하셨던 분들도 치아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에사비를 좀 고농도로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산성을 띠고 있는 이 식초 성분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점막인 식도 점막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위식도 역류를 좀 앓고 있어서 식도 점막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상처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사비를 고농도로 복용하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사비가 여러 가지 제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알약 형태로 나오는 건 이제 캡슐 안쪽에 에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복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목이나 식도 쪽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예방을 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소화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은 어떤 종류의 제형을 먹든지 다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하게 에사비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한 큰술이나 두 큰술 정도를 물 한 100cc에서 200cc 사이 정도에다가 희석하셔서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드시고 난 다음에는 입을 한번 헹궈 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뇨제 성분과 같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이후에 칼륨 수치를 중간중간 재가면서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